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키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충격의 도가니 11월 금통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결정됐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3.25%에서 3%로 0.25%포인트 하향 조정이 된 겁니다. 자, 실제 대부분의 예측은 동결이었어요. 채권 전문가 83%가 동결했다는 기사가 불과 그저께까지만 해도 도배가 됐었는데 갑자기 금리 인하라는 거 깜짝 인하라고 언론들이 도배를 했죠. 왜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까요? 자, 10월 11일 날 첫 금리 인하 때요. 이때 이창원 총재가 어떻게 이야기했다?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3개월 후에도 금리를 3.25%로 유지하는 의견을 갖고 있더라. 그럼 이제 시장 참여자들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리 못해도 두 번의 금통위 정도는 동결로 가겠구나 생각을 하겠죠. 최근 이창원 총재는 이제 환율도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10월 27일 기사 보면은 환율은 11월 달 금통위의 고려 요인이더라. 왜냐면 이때 왜 이런 기사가 나왔냐면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금융시장이 출렁거리면서 원달러 환율이 치솟았거든요. 자, 지금도 1,400원 내외에서 유지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통화정책 금리 인하를 하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었고 빨라야 금통위에서 내년 2월 정도 되어야 낮출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게 대다수의 의견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10월 금통위 이후에 그 사이에 이제 미국 대선이 치러졌잖아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고, 자, 또한 대선뿐만 아니라 뭐 하원, 상원까지 싹 쓸어가는 레드 수위까지 달성되면서 야, 이거 대한민국 수출 전선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전망이 계속 쏟아져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가장 큰 문제는요. 이게 어떤 일이 생길지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기에도 동일했거든요. 몰라요. 갑자기 어느 순간 막 트럼프의 트위터 하나 딱 올라오면 그때부터 막 주가 폭락하고 환율 올라가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기업들은요.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해요. 자, 수조원 규모의 투자를 감행하는데 이런 불확실성을 끼고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투자를 미루겠죠. 투자를 미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용도 줄어들고 소비 침체도 일어나면서 성장 둔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예상했던 건 내년에 금리 인하를 더 많이 하겠구나. 이건 다 누구나 예상 가능해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내년에 금리를 4차례 낮추면서 기준금리가 2.25%까지 갈 거란 전망을 내세웠는데 당장 한국은행에서 11월부터 낮출지는 그 누구도 몰랐다는 거죠. 같은 날 발표된 한국은행 경제 전망에서 왜 이번에 금리를 서둘러 낮춘지 이유가 담겨 있어요.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1.9%로 당초 전망 2.1%보다 0.2%포인트 낮게 잡았습니다. 요즘 최근에 발표된 주요 기관의 내년 경제 전망 중 가장 비관적이에요. 자, 물가 상승률도 2.1에서 1.9%로 낮춘 상태입니다. 2026년은 1.8이에요. 자, 한국은행에서는요, 잠재 성장률 한 2.0%로 봅니다. 그보다 낮으면은 경기 둔화로 보는데 내년과 내후년 모두 다 경기 둔화될 거라고 비관적으로 본 거예요. 이창원 총재의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 물가는 안정적이지만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며 기준금리 추가 인하 결정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반대 소수 의견은 2명이었습니다. 장용성 금통위원, 서울대 교수님이죠. 그리고 유상대 금통위원, 이제 한국은행 부총재입니다. 자, 그래서 부총재가 금리 인하 반대 소수 의견을 냈다 해서 이게 20년 만에 나온 소수 의견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은행의 전체적인 통화 정책에 같은 움직이는 스탠스의 의견을 내는데 반대 의견이 나와서 굉장히 사람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금통위 내부에서도 격렬하게 논쟁 끝에 나온 금리 인하다, 이것을 좀 반증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기자들이 기자간담회 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환율 때문에 못 내린다면서? 그랬더니 이창용 총재가 최근에 환율 변동성이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굉장히 많았다가 다시 숨고르기로 들어가서 부담이 많이 주는 상태다. 그리고 이런 환율 변동성 확대는 뭐 통화정책 말고도 대응 수단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가계부채는 어떡하나요? 이창용 총재는 그동안 가계부채 파이터로 불릴 만큼
가계부채 신경을 많이 썼고 본인의 임무 중 하나가 이런 가계부채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거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자, 당연히 야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데 금리를 또 낮췄어 이렇게 물어봤죠. 기자들이. 그랬더니 8월에 가계부채는 9.8조 원이 증가했는데 10월 달에 가계부채가 6.6조 원으로 증가세가 둔화됐습니다. 물론 6.6조 원 증가도 적지는 않은데 앞으로도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가계부채한 거는 이제 아파트 거래량의 후행지표거든요. 최근에 아파트 거래량 5월부터 8월까지 보면 평균 6,906건이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요. 근데 9월부터 11월까지는 월 평균 3,385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2월 연말 정도 되면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욱더 둔화되는 모습이 나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한국은행에서는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거시 건전성 안정 정책이 지금 효과가 있다. 지금 정부에서 계속 대출 규제를 가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수요가 많이 억제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럼 야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굳이 통화 정책까지 무리한 수준에서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물론 다시 크게 증가하면 통화 정책에 고려하겠다고는 덧붙이긴 했습니다. 시장에서 충격을 받은 것이 또 있어요. 이번에 깜짝 인하 말고요.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준금리를 경제 상황 변화를 고려하며 추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발표했어요. 자, 그러면서 금통위원 6명 중 3명이 3개월 뒤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된다. 그래서 비주기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것 때문에 1월 또는 2월 추가 인하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1개월 사이에 180도 바뀐 스탠스예요. 뭐 비수기적인 스탠스가 아니라 아예 그냥 비수기가 되어버렸어요. 이청용 총재가. 자,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성장률 망가져 경기 부양할 상황 아니라고 했고 현재도 뭐 약간 침체 우려가 있다는 것이지 뭐 성장률 지표에서 문제가 되는 건 없거든요. 수출도 여전히 사상 최고치 수준이에요. 잘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침체 가능성만으로 이청용 총재가 2연속 금리 인하를 선택했고 앞으로도 추가로 낮추겠다고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국채 수익률이 크게 떨어졌어요. 자, 5년물 국채 수익률 2.6% 수준까지 연중 최저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자, 1년물도요, 무려 4bp 떨어졌어요.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요. 10월 금통위는 솔직히 아무런 변화가 없었거든요. 왜? 예금금리도 변화가 없었고 대출금리는 오히려 더 올라갔기 때문이죠. 물론 현재의 대출금리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이게 낮아질지 안 낮아질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올해 중엔 기대하기 힘들고 내년부터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금 금리는 낮아질 거예요. 현재 3.35%가 대세인데 3.1% 전후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1년 전에 예금 금리가 한 4% 전후였거든요. 지금 그보다 1%포인트 낮은 금리를 제시하다 보니까 예금에서 이탈하는 자본이 아마 좀 더 위험 자산을 옮겨갈 가능성도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금매가 나올 타이밍에 좀 이제 침체로 들어가는 타이밍에 호재가 나왔어요. 그래서 매수 대기자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요. 실제 저희 상담하시는 분들 몇몇 분들 매수콜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매수자들도 금리 인하, 연속된 인하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 그래서 좀 겨울 시장의 침체가 생각보다 좀 약하게 지나갈 가능성도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11월 28일 멤버십 영상에서 겨울 매수 전략을 수정합니다. 갈아타기, 무주택자 지금 어떻게 될지 속 시원하게 정리를 드렸습니다. 쇼킹부동산 멤버십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네이버 자체적으로 50% 할인 이벤트라니까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